차기 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의장에 출마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좀 추미애 당선자, 그리고 정성호 의원, 그리고 조정식 전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우원식 의원까지도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그냥 뭐랄까, 이걸 판세로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추미애 당선자가 의장을 하는 걸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조정식 또는 정성호 두 분 중에 한 분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제 당선자시니까 말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럼 그렇게 여쭤보면 답변하기 힘드시니까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국회의장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네.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시더, 지명은 안 하시더라도. 네. 5월 3일에 예, 이제 투표를 당선인들이 당선인 총회를 네, 열어서 투표를 합니다. 예. 그날 이제 원래는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 의장단, 네. 부의장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원내대표는 사실상 뭐 찬반 돼버렸죠. 투표를 하는 이제 내정된 상태라고 예, 예, 보이고요. 예. 그래서 국회의장단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 국회의장의 출마를 하시려는 네 분의 전화를 예. 다 받았습니다. 아, 아마 그러셨군요. 다 이제 하셨겠죠, 네, 당선자분들한테. 당선자들한테 다 지금 예. 전화를 하고 또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어느 분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죠. 네, 그 비밀 투표 예, 원칙상 예,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실명은 아니지 어떤 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대표인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국회의장이 뭔가 여야의 균형을 맞추고 중립 이런 게 그 의미가 국민들의 민의를 좀 이렇게 잘 살피고 이 뭐 소수 의견이나 다수 의견도 같이 이렇게 좀 잘 판단을 하고 대변을 해라 이런 의미였을 거다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여야라는 딱 그냥 어느 쪽 편도 안 들고 나는 기계적으로 중립이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선출직의 수장이란 말이죠. 예. 사실은 이런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자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 분립에 의할 때에 입법부 외에는 행정부, 사법부는 선출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선출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자리가 바로 국회의장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이번에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대변하고 살펴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장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그 단지 국회 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질서나 이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의를 가장 잘 살피고 그걸 대변하고 반영하실 수 있는 분이 국회의장 하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국민의 민의라는 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국민의 민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민의인데 그러면은 그러한 그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국회 입법권 이것을 지키는 게 의장의 역할인데 그 입법권을 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상 그 권한을 남용한 것도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국회 입법권을 그 무시하고 침해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국회의장이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총선의 민의를 받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되셔야 된다.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네, 네. 이제 편파적이지 그분은 않고. 이제 제가 가서 직접 이제 제가 그분을 뽑을 생각이죠. 그거 나 그냥 이렇게 무기명 투표를 합니까? 네, 네. 인사에 가는 인사는 거는 예, 전부 다. 비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근데 이제 국회가 처음 열리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처음에 이제 국회의장 선출하기 전에 그 임시의장을 네. 제일 연장자가 합니까? 통상 통상. 관례적으로 그럼 네. 누가 의장을 하는 거예요? 임시의장을. 지금 박지원 당선자 아닙니까? 그보다 나이 많은 분이 계신가 이번에? 네, 그렇잖아요. 박지원 그러겠네요. 네, 당선자가 네. 저 의장복을 잡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최연장자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출되면 진행권을 넘기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본인도 좀 하고 싶지 않으실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전에 있었는데. 하마평은 좀 있었었죠. 네, 네, 쉬었던 네,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냥 네, 특별한 말씀은 현재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거론이 되다가 결국 이제 다 사퇴를 하시고 박찬대 의원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추대 형식으로 그냥 뭐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또 그래도 다 투표를 하는 건가요? 찬반으로? 찬반 투표를 한다고 네, 네. 하는데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의미는 것 없다. 같습니다. 네, 거기에 네. 뭐 특별히 반란표가 나오고 또 반대하는 네. 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몇 그거 명이 뭐 나올지 모르지만. 또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맞아요. 괜히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원내대표는 거의 뭐 이제 박찬대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국회의장은 여러 지금 네 분이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한 분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면 할 것 같습니다. 자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현희 당선자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그 지금 현역 의원들 21대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 약간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니까 네. 그런 민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의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윤재용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네, 아시죠? 네, 황우여 네, 잘합니다. 네, 그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 뭐 그냥 아마 이제 하려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어렵게 찾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제 연세도 많고 물론 이제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정말 비상한 시국에 그렇죠. 그런 비상한 권한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분인가 뭐 이 부분은 좀 약간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부 장관도 했던 교육부 걸로 총리를 교육부 하셨죠. 총리를 했었죠. 네, 네, 온건한 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아마 이걸 그냥 전당대회까지 뭐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관리형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분을 했나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네, 그렇게 뭐 네. 하시려면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원내대표 윤재용 네, 원내대표. 그 네. 체제로 그대로 가시다가 되는데, 그냥 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하는 게 더 음. 그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윤재욱 대표께서 그 동안 많이 힘드시지 않았나 그래서 네. 책임을 좀 놓고 싶어하지 않았나 본인이 예 책임을 그런 생각이 드네요.